뉴스쇼가 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 뉴스게임, 통찰력으로 뉴스의 미래와 행방을 예견해보는 시간입니다. 11월의 뉴스게임은요, 정태인 소장하고 함께 경제 분야 예측들을 우리가 한 달간 쭉 해봤는데 12월에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술렁임이 참 많은 달입니다. 우리 오늘 인터뷰 일부에서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치 분야 예측을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 주의 핵심 현안을 하나 놓고 그 주간, 그 일주일간 이 현안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건데, 참 이런 정치 뉴스 게임에 최적화된 분이세요. 예, 참 저랑도 오래된 사이신데 이제 뵙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뜰리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상병 박사님? 요즘에 뭐 잘 지낸다고 얘기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뭐 그럭저럭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계십니까? 근데 8년 됐습니다. 그런가요? 벌써 우리 8년 됐어요. 그때 막 이제 시작 단계였는데 벌써 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거장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엄청나십니다. 근데 박상병 박사님, 제가 이슈와 사람이라는 낮 시사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그때부터 매일 만났던 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도 전망도 하고 분석도 했는데 예. 아니, TV 출연 많이 하시더니 더 멋져지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박상병 네, 박사와 박상병입니다. 함께 네. 12월 뉴스게임, 정치 뉴스게임으로 좀 우리가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도 좀 살펴보고 한편 또 거시적으로도 쭉 살펴보는 이런 뉴스게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아는데요. 예. 하기 전에 예. 사실 저 밤잠을 잘 못 썼어요. 왜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이 전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침 쭉 자료를 보니까 예. 박지원 의원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이 예. 아침에 뭐 라디오 방송하고 인터뷰가 돼 있었던 거 봐요. 예. 그리고 트위터에 올린 글이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겁니까? 라디오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당의 전망을 분명히 질문할 텐데 시계 제로라 전망이 도저히 안 된다. 모르겠다고 답하면은 방송을 망치고 예. 쉽게 전망하면은 당관 내가 망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잠이 안 온다. 바로 이겁니다. 심정이 똑같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당을 망칠 일은 없으니까 저를 망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은 아니시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 저희가 앞에서 최재성 총무본부장,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측이죠. 최 본부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거기서 나온 답변을 들으시고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를 이미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렇습니까? 네. 박상병 박사님은 어떤 전망이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일부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최재성 본부장의 입장을 제가 잠깐 전해드리면, 이미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혁신전대 얘기했을 때 문재인 대표가 답을 했다. 그건 방법이 아니라고 답을 했는데 어제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안 전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느냐. 답변은 똑같다. 이미 정해졌다. 그것은 노라는 입장을 사실은 일부에서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한 데 대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목조목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랬어요.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안 들은 모양이네요. 아니, 뭐 듣긴 했는데 그걸 똑같다고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세 얘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예. 기존의 전당대회를 총선 앞두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다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얘기 좀 풀어갈게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는 왜 어제 그런 기자회견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라고 딱 보세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혁신 전당대회를 받아주지 못한 데 대해서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다. 이를테면 뭐 시간이 안 된다든지 그게 예. 한 적이 없다든지 또 뭐 물리적으로 안 된다든지 예. 또 이제 와서 혁신을 받아주는 그 진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이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와 형성시켜 왔던 갈등 관계에 대해서 해법이 아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한 겁니다. 예. 안 전 대표 측에서 보기에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그럼요.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분석해 보면 잘못 이해하는 건 맞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 새정치민주라면 야당이기 때문에 예. 야당의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당의 역동성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보통 총선 때 전당대회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안 했다고요? 그렇게 하면 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아까 것이고. 최재성 본부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통령 선거를 어제 안철수 대표가 예로 들었잖아요. 아니, 분열이 있을까 봐 대통령 선거를 하지 말자는 것과 지금 같은 논리다. 전당대회 못 한다는 건. 근데 분열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안 하겠느냐라는 게 어제 안철수 대표 말이었는데, 아까 최재성 본부장은 아니 그러면 대통령 뽑아놓고 대통령 다시 뽑자는 얘기냐? 즉 당대표 이미 뽑아놓고 지금 당대표를 다시 뽑자는 얘기냐? 말이 되지 않는다. 네. 시간이 없다는 얘기도 예전에는 여러 가지 그 뭐 외부에 있는 분들도 다 오고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였지만 지금은 그런 전당대회가 될 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평화 집회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막아버리겠다. 불법 집회도 똑같은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평화집회 되잖아요. 예. 이거는 공안당국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 오면은 이번에 불법 폭력 또 될 거야. 경찰차 박살날 걸. 우리는 차벽 이번에는 3중 4중 설치할 건데 못해.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뚫고 나니까 예. 폭력 집회 됐나요? 예. 길이 열리잖아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는 겁니다.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는 거거든요. 외부 인사 통합하자. 통합하면 되잖아요. 그분들도 다 끌어들여서 전당대회를 열면 그분들이 오실 것 같으세요? 천정배 뭐 오든 이런 나든 그분 문제고 천정배 의원 오시라. 예. 손학규 전 대표 오시라. 심사위원장 오시라. 우리는 이 정당 가지고는 내년 총선 못 치릅니다. 통합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혁신을 하자. 그 다음에 이 혁신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지도부가 예. 책임을 져라. 말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대표도 출마하시라. 나도 나오겠다. 누구도 나와라. 예. 자, 여기서 나오는 결론들은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다 동의한다. 전당대회는요. 민주주의에서는 축제입니다.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텐데 그걸 알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억지 논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로 끌어가자는 게 안 전 대표 얘기인 건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축제가 되겠느냐 오히려 분열의 전당대회가 될 거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자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 게임이에요. 박선 박사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조금 긴장이 됩니다. 네. 뉴스 게임.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아까 좌우명하지 뭐 않습니다. 일부의 최재성 본부장 의견은 어디까지나 최재성 본부장 의견이었고 문재인 대표는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좌고우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지 않는다면서요. 결국 그 입장 예. 그대로 갈 그럼요. 거라고 보세요. 좌고우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혹시나 중진들이 예. 당의 중진들이 이대로 가면 당이 깨지니까 예. 막판까지 힘을 쓰면은 어떤 조금 발을 빼려는 듯한 얘기가 있을 수 있으나 예. 문재인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대로 가겠다. 이대로 가겠다는 시간이 소신.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나. 이걸 굽히지 않을 거란 말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안철수 대표는 나갑니까? 탈당합니다. 아니,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진짜 탈당. 저는 망가져도 괜찮다니까요. 당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당원은 아니시니까. 네. 탈당할 거라고 보신 이유는 뭡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예. 정치를 하는 것이 뭐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자기는 끊임없이 야당에 긴장관계를 형성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창조적인 파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창조적 파괴. 파괴. 한상진 교수도 얘기했던 네, 거고. 그렇죠. 예. 안철수 전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대로 와도 내년 총선에서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정당에 들어와서 예.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 물론 명문뿐입니다만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냥 앉아가지고 눌러 앉아 있는다? 그거는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예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당을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할 때는 당을 깨고 나와서 제3당을 만드는 것이 정답이다. 보고. 아까 최재성 본부장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탈당에 대해서 이분이 지은 집인데 자기가 집 지어놓고 그걸 깨고 가는 사람이 어딨느냐. 그것은 정치적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탈당을 선택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기대치죠.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집을 지었나요? 두 분이 어쨌든 손 잡고 만든 거 맞지 않습니까? 최재성 대표도 그거 알고 있군요. 예. 그러면은 그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예. 당 대표가 돼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유가 뭐죠? 이른바 친노 패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하. 본인도 육참 골다를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책임이 안 집니까? 그런데 그 절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기본적인 예우라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내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나와서 세게 얘기해버리면은 예. 안철수 전 대표 때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은 갈라면 나가봐라. 못 나갈 걸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탈당을 그러니까 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갈 길이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안 막막하죠. 왜요? 왜냐면은 본인은 거기서 사멸돼도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호 2번 정당에 상당한 긴장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혹시나 제3당에 탄력이 붙을 경우에는 예. 야당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권교체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새가 있습니까? 안철수 전 있죠. 대표가 있어요? 있죠. 그럼요. 누가 거기에 같이 갈? 제1야당 이름표를 떼고 거길 같이 갈 사람이 많습니까? 교섭단체는 됩니다. 그렇게까지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주류 비주류를 넘어서서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안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반은 될 겁니다. 안 된다. 이른바 비주류라고 하는 절반은 된다. 그분들. 그 절반 중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한다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죠. 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탈당 쉽지 그럼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대로 가더라도 예. 우리는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정치는 뭡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는 전체 야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던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섭단체는 될 겁니다. 그 그래서 정도는 따라 나가면은 나갈 거다. 제3당의 교섭단체는 꾸린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예, 탈당을 할 거라는데 지금 오늘 뭐 뉴스 게임이니까 거기 몇 %나 거시겠어요? 51%. 아니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놓고 51%밖에 안 걸. 사실 그거 훨씬 이기잖아요. 그럼- 51대 49면 당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랑 친하고 그러신 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건 아니죠. 김현정 앵커가 친합니다. 예, 그냥 정치 평론가의 입장에서 우리 박상병 박사는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탈당의 가능성도 있고 아마 문재인 대표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쪽을 택하실 거다. 뭐 이런 입장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새누리당 얘기도 잠깐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친박계 내부에서 용태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뜻밖에도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 나가라라는 얘기가 친박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선에 안 나갈 예, 가능성, 불출마 선언 오기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서 당의 친박계 대표 주자를 최경환 쪽으로 몰아가면서 스스로 던지는 모습을 통해서 친박계의 의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김무성 대표의 당내 주류를 압박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또 서청원 최고위원은 연세도 많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상징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자신을 던져서 친박계 또는 박근혜 정부를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럼 지금 이 친박계 자장 서청원 최고위원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청원 최고위원도 다 오케이 한 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까지 보세요? 오케이보다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더 탄력을 실어주고 있다. 아하.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 7선이죠. 7선이죠. 7선입니다. 네. 이제는 내려놔도 사실상 서청원 최고위원은 그렇게 아쉬울 건 없다라고 보시면 뭐 국회의장까지는 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너무한 것 같고 서청원 최고위원은 사실 친박계가 아니잖아요. 김영삼 계잖아요. YS 계잖아요. 따지면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친박계가 당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일이 다 지시하기 어렵습니다. 할수록 더 역풍이 붑니다.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던지는 역할.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온다면서요. 그럼 그런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경환이라는 구심점으로 친박을 다시 뭉치면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빠지면서 네. 뭔가 물갈이 되는 느낌, 그렇습니다. 쇄신의 느낌을 심어주려고 할 거다. 우리가 좌장 일으켜놨는데 김무성 대표 쪽에서 당신들은 뭐 하지? 오히려 압박하는. 그렇죠. 그 모양새로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모양새는 그런 거라는 거. 뉴스게임. 첫날부터 긴장감이 좀 돌기도 하고요. 박상병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좀 문자 꽤 많이 많으실 오고. 겁니다. 꽤 많이 오고 또 반대로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청취자 사이에도 좀 갑론을박이 뜨거운데 역동성을 좀 불어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상병 대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12월에 뉴스게이머가 되셨으니까요. 다음 주 평론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게임이었습니다.